KBS 1라디오 경제쇼. 네, 4시 37분 50초입니다. 네, 디지털 기준의 혁신으로 새롭게 창출되는 상품과 서비스가 우리 경제와 일상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디지털 이코노미 시간입니다. 오늘도 KDI 한국개발연구원 김동영 박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디지털 시대의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다고요? 예, 맞습니다. 요즘에 AI가 이제 한창 여기저기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요. 네. 그 기술에 대한 호기심만큼이나 그 기술이 나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까? 앞으로 내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AI와 관련된 일자리가 어떻게 변할까? 이런 고민들 되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네. 이게 그냥 우려는 아니고요. 실제로 2018년에 IBM 사태를 보면 미국에서만 수천 명의 인력을 정리해고를 했거든요. 네. 근데 그때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보면 굉장히 높은 교육을 받은 석박사 출신들이었고 학습형 기계와 인공지능 분야의 전문가들이었습니다. 어느 정도 인공지능이 완성이 되고 나니까 이제 그 인력들이 필요가 없어졌다라고 해석이 되는 사건이 한 번 있었고요. 네. 최근에 애플이 F카를 포기하면서 거기 있던 1000여 명의 직원을 AI 분야에 재배치한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챗 GPT가 동영상 플랫폼인 소라를 만들었는데 인간 전문가가 몇 달을 고생해야 만들 수 있는 동영상을 몇 시간 만에 만드는 이러한 모습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 번쯤은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오늘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일단 AI로 고용이 감소할 수 있다는 생각들은 다들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는 걸까? 막연한 두려움은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그려볼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도 뭐 지루한 얘기들을 좀 쓰다가 이제 좀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찾아봤습니다. 네. 그랬더니 이 사회학자들이 이런 연구를 과거에 한 적이 있더라고요. 그 오스트리아의 굉장히 작은 마을 마리엔탈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네. 이 지역이 이제 굉장히 척박한 토양이어가지고 농사는 좀 어려웠어요. 그런데 수자원은 풍부했습니다. 근데 그 시기가 마침 산업혁명이 막 시작되던 그때였어요. 그래서 이 제국과 왕실로부터 허가받은 방적 공장 그리고 염색 공장 같은 것들을 이제 마을이 운영을 했던 거죠. 당시로서는 엄청난 하이테크 산업이었습니다. 네. 마을 사람들이 다 여기 종사를 하니까 아주 화목했습니다. 하하호호 뭐 동호회도 많고요. 굉장히 선진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다가 대공황의 여파가 이 오스트리아를 덮쳤고 결국에는 수요가 떨어지니까 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네. 이제부터 연구가 시작이 되는데요. 당시에 그 지도층이었던 사회민주당은 혹시나 이 사람들이 그 봉기를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했던 겁니다. 잘 살던 사람들이 갑자기 직업을 잃으니까 소요 사태, 봉기. 네, 소요 사태를 네.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해서 사회학자들을 급파를 합니다. 그래서 478개의 가정과 이들의 일상을 기록을 했어요. 네. 일자리가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지, 얼마나 공격적으로 되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싶었는데 결과는 예상하고는 정반대였습니다. 이들은 항의를 하지도 않고요. 단결하지도 않고요. 정치적 선동의 의지도 없었습니다. 도서관은 텅 비고요. 공원에 관리한 사람도 없고 이용한 사람도 없습니다. 네. 아이들도 의지가 없습니다. 미래가 없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일자리가 사라지니까 사람들이 사회 시스템에 대해서 저항하는 게 아니라 그냥 서로가 서로를 공격할 뿐이고 비난하는 거에 그치고요. 네. 오히려 정부를 속여서 제가 복지수당을 타먹어요. 뭐 이 정도의 일 정도에 그쳤던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자리를 잃는다는 건 삶의 의지를 빼앗는 일이다라는 결론을 사회학자들이 내릴 수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이전과 좀 달라졌나요? 어떨까요? 그렇죠. 이제 저는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 이제 조금 더 그 감성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경제학적으로는 기술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들이 시시각각 조금씩 바뀌고 있는데 아마도 기술 수준이나 기술의 특성과 연동이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두 가지의 시각이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이 발전하면 우리의 소득을 더 높여줄 거야 라고 하는 시각이 하나가 있고요. 네. 다른 하나는 자동화로 기계가 사람을 대체하면 임금이 더 줄어들 거야 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네. 둘 다 일견 타당한 이야기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현실은 조금 더 미묘합니다. 이 디지털 도구가 급속히 발전하면서 유례없는 부를 만들어내고 있는 건 사실인데 그러면 대부분의 근로자들이 발전의 혜택을 볼지에 대한 근거는 아직 빈약합니다. 네. 뭐 누군가는 받고 누군가는 받지 않는 거죠. 근데 이제 과거 200년의 과거를 살펴보면
임금은 생산성과 함께 증가했던 건 사실이거든요. 네. 생산성이 높아지면 임금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기술 발전은 우리한테 좋은 거야라는 사고들이 자리를 잡았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AI라고 하는 굉장히 발전된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이 중간 임금층에서 생산성과 괴리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합니다. 중간 임금층. 네, 중간 뭐 흔히 얘기하는 화이트 칼라 계층에서 생산성은 높아지는데 임금은 높아지지 않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이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1999년과 2011년입니다. 미국을 예를 들어 보면요. 이 중간 가정의 실질 소득이 99년에 정점에 달합니다. 5만 5천 불 정도인데요. 2011년에는 5만 달러로 약 10%가 낮아집니다. 네. 근데 그 기간에도 GDP는 계속 성장을 했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간 소득은 계속 줄어드는 거죠. 시차를 두고 다른 국가에서도 계속 이런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네. 중간 소득이 감소하다 보니까 상위층하고 하위층의 소득 불평등이 계속해서 벌어지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모습들을 이제 다른 측면에서 볼 수 있는데요. 기대 수명도 감소합니다. 백인 여성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는 미국의 평균 백인 여성의 기대 수명이 2008년에 73.5년이었는데 이건 90년보다 78.5년으로 한 5년 줄어든 거고요. 그러니까 90년에 78.5년보다 오히려 줄어서 그렇죠. 73.5년으로 줄었다. 네, 한 5년 네. 줄어든 거고요. 네. 같은 조건에 그러니까 고등학교 졸업하지 못한 백인 남성은 3년 정도 줄어듭니다. 분명히 경제는 발전하고 있는데 여러 지표들을 개인적으로 중간 계층을 잘라서 보면 악화되는 모습들이 계속 나타나는 기대 수명이 거죠. 계속 늘어난다고만 생각했는데 소득과도 관련이 있는 이런 그렇죠. 게 있었군요. 사실 전반적으로 늡니다. 그렇지만 중간이 줄어들고 있는 겁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흔히 말하는 파이는 커지는데 조각은 좀 작아지는 거예요? 뭐예요? 맞습니다. 대체? 지금 정확하게 표현해 주신 대로 분명 경제 전반적으로는 뭔가가 좋아지는 것 같은데 내가 가져가는 몫은 자꾸 줄어드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죠. 특히 중간 계층에서요. 네. 이제 사례로도 설명을 할 수 있는데요. 조금 된 사례이긴 합니다만 직관적이어서 가지고 와봤습니다. 세무관리 소프트웨어가 한때 유행이었어요. 네. 미국에서 터보텍스라는 프로그램인데요. 한 $50도 안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근데 정확해요. 그리고 꽤 빨라요. 물론 아주 복잡한 건 사람한테 맡겨야 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아닌 건 그냥 클릭 몇 번으로 이제는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소프트웨어가 나왔습니다. 네. 요거 만든 사람은 큰 돈을 벌었겠죠. 뭐 그랬겠죠. 억만장자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동시에 이제 수만 명의 세무 대리인들이 자기의 일거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분명 소비자의 삶은 더 좋아졌고요. 경제 전반에 엄청난 부가 창조된 것도 sa실이지만 여기서 나오는 수익은 일부 사람들에게만 돌아가는 사례가 나타나게 되는 거죠. 네. 게다가 디지털 시대에는 이러한 기술의 핵심이 알고리즘이나 소프트웨어로 이제 거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수만 개의 복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 보니까 경제 전체에서 이 터보텍스와 같은 유형의 생산과 기업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네. 자, 그럼 일자리 측면에 미치는 영향을 조금 더 들여다볼까요? 네, 지난 연구들을 좀 종합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디지털 기술은 승자의 경제적 이득은 분명히 증가시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 중요성이 좀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는 보상이 훨씬 덜 돌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승자들의 총이득을 더하면 승자가 아닌 사람들이 잃는 총 손실보다는 큽니다. 그러니까 경제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발전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사실 사람들한테는 뭐 세상이 좋아지는 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고 있는데 세상이 좋아지는 게 뭐가 그렇게 큰 일이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전혀 뒤처지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죠. 네. 이 세상이 100번 1000번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이득이 비교적 소규모 승자 집단에만 집중되면 사람들은 더 절약하게 살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일자리 측면을 조금 나눠 보면요. 경제학자들은 이렇게 과거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창의적이거나 혹은 설계 능력을 갖춘 노동력에 대한 수요는 계속 커지는 방향으로 일자리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어요. 네.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적인 이야기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숙련 편향적 기술이라고 경제학자들이 이름을 붙였습니다. 숙련 편향적 기술 변화는 인적 자본을 더 마진가진 사람들을 더 선호한다라는 거죠. 네, 네. 실제로 1960년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의 자료를 보면 대학원이나 대학 졸업자의 임금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을 합니다. 근데 중퇴자나 고등학교 졸업자는 거의 증가하지 않고요. 고등학교 중퇴자는 오히려 임금이 하락합니다. 요 같은 기간에요.
80년대, 90년대에는 대학교 졸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거든요. 노동 공급이 증가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그 가격인 임금은 떨어지는 게 맞는데 네. 이 시기에 임금이 상승했다라는 건 분명 대학을 졸업한 사람들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네. 바로 이 해당 시기가 컴퓨터가 업무 현장에 도입되기 시작했다라는 시기인 거죠. 아, 그렇군요. 반면에 고등학교 중퇴자는 이전보다 훨씬 더 줄어들기 시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임금이 감소합니다. 요건 이제 반대로 그들의 일거리가 줄어들었기 훨씬 더 때문에. 빨리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 안 남은 그 일자리를 가지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임금이 감소한 속도는 훨씬 더 빨라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숙련 노동자와 이 비숙련 노동자를 구분해서 보는 것이 2000년대 초반까지는 굉장히 중요한 구분이었습니다. 이런 게 디지털 경제에도 적용이 될 것 같고 AI가 발달될수록 이런 게 계속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금 더 분화가 되면서 더 복잡해졌습니다. AI라고 하는 게 나오면서 이제는 숙련이냐 비숙련이냐의 구분이 별로 중요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유치원 수준의 업무는 굉장히 자동화하기 쉬운 반면에 이 대학 수준의 업무는 자동화하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육체 노동과 같은 비숙련 노동은 기계에 의해서 대체가 되기 쉬울 것 같고 대학을 나와서 사무실에서 일하는 숙련 노동은 대체가 되기 어려울 거야라고 생각해왔죠. 막연히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구분은 의미가 없고요. 기계가 더 잘할 수 있는 일이냐 그렇지 않은 일이냐에 대한 구분이 더 중요해질 뿐입니다. 그래서 이 전에도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계는 인간이 쉽게 하는 것을 더 어려워하고 인간은 기계가 쉽게 하는 걸 기계가 어려워하는 걸 더 쉽게 하는 이러한 성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학자들이 이걸 어떻게 구분해봤냐면요, 노동을 2 곱하기 2 행렬로 바꿔본 거예요. 그러니까 네. 카테고리를 나눠본 거죠. 노동을 지식과 육체 노동으로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네. 일상적 노동과 비일상적 노동으로 구분을 해본 겁니다. 네. 그렇게 분석을 해봤더니 지식 노동이든 육체 노동이든 상관없이 반복적인 업무에서는 AI가 디지털 기술이 훨씬 더 빨리 일자리를 대체한다라는 것을 파악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금융 분석이라든지 네. 아니면 미용사가 머리를 잘라주는 일들 네. 이런 것들은 육체 노동이고 지식 노동이지만 비일상적이기 때문에 기계가 대체를 못하는 거죠. 네. 근데 그 반복적인 업무의 대부분이 우리가 알고 있는 화이트 칼라 일자리고 중간 계층의 일자리였다라는 결론을 낼 수가 있었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중간 계층의 그 일자리 문제가 생겨서 아까 양극화가 된다라고 맞습니다. 말씀하셨지 더 심화되는 않습니까? 거죠. 그러니까 AI가 발전할수록 일자리 양극화 문제가 더 심각해진다고 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하나 더 들어가면요. 네. 이제는 또 제가 한번 파편적으로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AI는 예측 기계다라는 설명을 과거에 한번 드리면서 하셨죠? 네. AI의 가격이 싸지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었어요. 네. 그게 이제 요 지점에서 맞닥뜨리기 시작을 하는데요. 숙련 용접공을 한번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숙련 용접공은요, 임금이 되게 높아요. 이게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굉장히 많은 그 교육의 과정들, 경험의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AI가 발달하고 AI가 싸지다 보면 숙련도가 높아져서 높은 임금을 받는 사람일수록 더 빨리 대체되는 대상이 되는 현상들이 이제는 경제 곳곳에서 막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네. 용접공이 되려고 내가 높은 임금을 받기 위해서 여러 경험을 쌓았는데 그 경험들이 AI라는 이 기계 하나로 생산성도 높아졌는데도 불구하고 네. 바로 대체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AI 시대에는 과연 내가 어느 일자리를 선택을 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한가에 대해서 네. 파악하는 것들이 굉장히 과거보다 어려워졌다. 네. 어느 생각을 좀 시기를- 많이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끊어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 중간직 일자리가 사라지고 그 이제 그 근로자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그러니까 조건이 안 좋은 일자리로 이제 이동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노동 공급이 좀 풍부한 것 같긴 한데 네. 근데 또 여전히 사람 없어서 운영 못 하겠다는 직종도 꽤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네, 이 부분도 이제 분석이 조금 더 필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게 네. 모든 분야에 해당한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히 이런 이야기들은 일할 사람이 없어서의 문제라기보다는
그 노동 조건이 굉장히 가혹해서 발생된 결과일 수 있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노동력이 과다 공급되면 일반적으로 임금이 떨어지겠죠. 그렇게 되면 고용주는 기준 이하의 고용 조건을 제시할 수 있는 협상력이 생깁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이고 쌓이다 보면 그 동네에서 일할 사람들이 아예 사라져 버려서 종국적으로는 고용주도 쓰고 싶어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지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요게 이제 자연 실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원치 않게 실험을 한번 한 거죠. 캘리포니아에서 그 마늘 벗기는 일을 하는 회사가 있는데요. 시급 $11를 줬어요. 근데 네. 늘 50명 정도의 근로자가 부족합니다. 분명히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그 돈을 받고 그 힘든 일을 와서 하진 않는 거죠. 네. 그런데 시급을 $13로 올렸더니요. 당연히 50명은 다 차고요. 네. 150명이 줄 서는 일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이게 노동 공급이 부족해서인지 조건이 가혹해서인지를 우리가 네. 명확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오늘 디지털 시대 일자리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신데 결론 어떤 말씀 해 주시겠어요? 네, 이게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어떤 정책이나 방향이라고 하는 것들은 일자리의 양이 아니라 이제는 질을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라는 점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우리가 일자리를 얼마나 많이 늘리느냐가 어떤 지표가 되기보다는 이를 통해서 어떤 것을 느낄 수 있냐, 그 과정을 통해서 느낄 수 있는 점들이 좀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틈새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다 생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3D 네. 프린터 같은 것들을 이용을 하면 이제 누군가에게 고용되지 않고도 내가 무언가를 틈새 시장에서 만들 수가 있거든요. 네. 이런 방향의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것들도 같이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동연 KDI 한국개발연구원 박사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네, 마칠 시간이네요. 성기영의 경제쇼 오늘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아나운서 성기영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